그럼 결국은 그냥 정치 공방이 돼버리고. 저는 결국은 정치 공방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 기록물을 보더라도 야, 그거를 월북으로 몰아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겠죠. 분석을 다 해서 전출처 정보를 다 모아서 당시의 분석관들이 분석해낸 결과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누구누구 장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작해서 나가. 왜곡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보는 거 간접적으로 참고는 되지만 결국은 SI고요. SI 첩보가 키인데 그 SI 첩보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봤을 때 이제 그 파생되는 역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언론에 잠깐 봤는데 대통령께서도 도어 스태핑에서 하신 말씀 중에 SI 첩보는 공개가 제한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의 진실 구명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 대통령 기록물을 보면서 회의하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응? 그래서 SI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찌 보면 이거를 SI가 공개가 안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월북 증거가 없다고 한 거라면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거 뭐 그냥 진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 만일 그렇다면 그렇죠. 전 정부 흠집 내기.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키는 SI 첩보에 있고 물론 분석관들이 분석해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키는 여기에 있고 이거 공개했을 때는 국가 이익을 상당히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나 모든 게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과 같은 월북 정황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면 상당히 머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거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끝나고 이명박 정부 이제 출범 그렇죠. 초기에 NLL 그 공방이 있었잖아요. NLL, 그때도 발언. 그래서 뭐 검찰이 뭐 수사를 그래서 뭐 그 그때 대통령 공개했죠. 그러니까 끝내 그때도 뭐 대통령 기록물 뭐 했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그걸로 상당히 그때 재미를 봤죠. 재미는 봤는데 그 당사자는 정 누구 의원은 결국은 허위 사실 유표는 무죄가 나왔지만 결국 이제 공공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벌금형은 받았죠. 그만큼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이 낸 거죠. 자, 지금 이제 정보의 일은 정보의 정치화에 대한 이제 강한 우려를 하셨는데, 자, 그 문제는 이따가 또 잠깐 얘기를 하고 우선 이제 잠깐 여기서 어쨌든 일반 국민은 궁금해하는 것이 자,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진짜 월구복 시도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사실 돌아가신 분의 이제 뭐 그렇죠. 명예도 있고 또 유족의 어떤 그런 상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뭔가 정황으로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어떤 그 좀 그런 게 있죠.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묘하게 이제 뭐가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뭐 그렇죠. 화상연설이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바로 직전이었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 뭐 이런 분들이 막 임명된 지 며칠 안 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것이 장관이나 합참에서 청와대 눈치를 봤다. 그다음에 청와대는 또 북한을 의식했다. 종전선언 뭐 이런 걸 하는 중대한 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발표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섣불리 북한의 뭐 소행이나 어떤 그런 걸로 또 그다음에 우리 이쪽에서 뭐 잘못해서 어떤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북한을 어쨌든 자극하는 뭔가 그런 어떤 그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삼가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약간 진실과 거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에는 저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걸 좀 그럼 설명을 해줘 보세요. 왜 동의하기가 어렵냐? 24일 날 저희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NSC가 소집되고 뭐 긴급 대통령 지시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도 열렸고 그리고 24일 날 안보실 1차장이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책임져 처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서해에서 군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표현들을 아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하기 힘든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하기 힘든 정도의 워딩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날은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가 아니, 된 그래, 다음이죠. 예, 그렇죠. 그 처음에 사실은 바로 보고가 안 예, 됐고 예. 아니 그러니까 연설이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보고가. 왜냐하면 이게 첩보라는 것은 가공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공기들을 쫙 빨아들인 게 이제 공기 예를 들어서 첩보라는 게 공기 중에 이제 공기가 있으면 쫙 빨아들이잖아요. 로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거죠. 이게 뭐 산소다, 질소다 막 하면서 구분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소가 이제 몇 %다. 뭐 이런 거 객관적 데이터를 내기까지 산소다, 질소다 이런 걸 분리해내는 게 첩보거든요. 근데 산소의 농도가 몇 %다. 이게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로 데이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반적인 데서 쫙 빨아들여서 수집된 게 첩보예요. 인포메이션. 오케이. 그때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할 단계는 아니다. 아니 그 첩보 단계에서 보고하는 경우는 뭐 없어요. 자, 그걸 보수 언론에서 일부러 그 대통령 그 보고를 늦췄다. 예. 그 대통령 그 유엔 연설을 예. 의식해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유엔 연설은 뭐 그때도 발표했잖아요. 우리가 21일 날 실종으로 최초의 보고는 이제 실종 보고 실종으로 받고 21일 날. 그다음에 이제 월북 다음 날은 월북 얘기가 나오고 예. 사살 예, 되는 것까지 이제 포착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게 나왔죠. 나왔죠. 예, 예. 그게 주호영 대표가 얘기한 북한 상부에서 762 해라.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은어들이거든요. 뭐 진주만 폭격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다가 알면서도 그 은어를 해독하지 못해서 결국은 당하는 마찬가지인 거고 또 북한도 이제 은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또 이런 은어를 쓸 때 이게 뭔 건지를 확인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SI라는 게 그런 만큼 중요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걸 이런 드러내면 안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니까 이제 북한은 바꾸죠. 은어를 바꾸고 통신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단호하게 15일 날 그 유엔 연설을 15일 날 녹화를 했고 18일 날 발송을 했거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21일 13시 이후에 실종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13시 30분 이후에. 그리고 22일 날 총격을 당한 걸로 피살된 걸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일 날 하고 18일 날은 이미 녹화를 해서 유엔 측에다가 보내놓은 상태였죠. 예, 그 근거를 들이대기는 좀 그렇고 아까도 근데 이제 발표는 실제 이제 그 그렇죠. 22일이니까 예, 이게 화상이니까 녹화를 화상이니까 이미 해서 수정도 안 되고 그 전에 보냈다 이거죠. 예, 그거는 이미 설명이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국방부에서는 약간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거는 뭐냐면 세월호의 트라우마였어요. 니네가 그때 아마 한 6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북한이 그 단속정이 와서 이제 우리 그 국민을 이렇게 서해 공무원을 끌고 다니면서 할 때가 그러고 총격 당할 때까지 한 6시간 정도를 뭐 했냐. 이것 때문에 국방부는 엄청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 세월호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뭐 월북이 중요하다, 뭐 그 피격이 중요하다보다, 피살이 중요하다보다는 6시간 동안 뭐 했냐. 결국은 책임 추궁이네, 그죠? 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냐 하는 식으로. 자, 그럼 6시간 동안 그 끌려다니는 동안에 아니 세월호는 명백하잖아요. 라디오, TV 방송을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상황이고 우리 같으면 이게 약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냥 우리는 모든 자산을 가지고 북한을 24시간 뭐 어디 등산고 뭐 다 훤하게 볼 수 훤하게 있다.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해운대에 그 맥주병 하나 떠 있어도 그게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도 가면 이제 보면 이렇게 부유물이 떠가지만 해면에 딱 붙어서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감시 카메라로 볼 수가 없어요. 레이더상으로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레이더도 이게 지구 공률 때문에 이렇게 공률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은폐 지역, 사각 지역이 생기는 아니, 거죠. 설사 잡혀도 사실은 그 물체가 그게요. 정확히 뭔지 아니, 판명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점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TOD 같은 열상 장비를 통해서 보고 아 이게 뭐 같다 뭐 이렇게 사람 체온이 느껴지면 벌겋게 나오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그때 당시 판단은 나는 뭐 분석관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발표 그러니까 유족들이 지금 한국에 아들도 남아 있고 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도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그냥 월북으로 그냥 발표를 했어야 됐냐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좀 섬세하지 못하고 유족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건데 정보 판단에 있어서는 과연 그때 당시 판단이 분석관들의 판단이 잘못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상황이라든지 그런 제시한 근거들을 봤을 때 이걸 또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그 SI 정보 첩보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SI 첩보는 아니지만 그 유사하게 이렇게 바꿔서 군사비밀로 일반 군사비밀로 바꿔서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762가 터지거든요. 은어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뭐 수집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북한이 이제 대응하는 우리로서는 완전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을 때 여기서는 그걸로 인해 징계받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징계를 했다라는 거는 뭐냐? 아니 왜곡했는데 왜 징계를 해요? 그만큼 사실에 근거해서 수집된 첩보에 근거해서 정보가 생산됐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어디서는 뭐 이 사람들의 개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런 첩보를 리크한 것 때문에 징계받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걸 봤을 때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다면 왜 징계를 내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겠죠. 잘한 일인데 포상을 해줘야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유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시피 현 정부에서 그래 내가 다시 조사를 해서 내 유족분들께 약속드린다.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증거도 없이 월북 정황 증거가 없습니다라는 발표를 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또 상부의 어떤 그런 지시에 의한 것처럼 이렇게 또 네. 그게 그게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네. 물론 일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대변인 할 때마다 청와대하고 소통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월북, 그다음에 그 해엄기순, 그다음에 뭐 다양한 사고들이 엄청 이중사, 많았죠. 부실급식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 피지라는 게 있잖아요. 프레스 가이드라인 해갖고 우리가 이제 지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침을 만들면 담당 부서와 청와대와 뭐 이제 홍보 파트 다음에 청와대 홍보 뭐 수석실이나 국정홍보 비서관실하고 이제 소통을 하죠. 이런 거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보실에서 국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이게 미진하다면 의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 지침이나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거를 가지고 뭐 왜곡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그러면 뭐 제가 했던 것들 그다음에 전 정부에서 했던 거는 다 왜곡이고 다 뭐죠. 야 이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니 좀 더 이쪽 부분을 보완하고 발표하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한테 한번 물어보고 발표하는 게 미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물어보고 발표하는 게 어떻겠니? 근데 요즘은 한미 간에 정보 공유라든지 분석 체계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독자적으로 발표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특히나 SI 첩보 같은 건 더 그게 강하죠. 예. 자, 그러니까 뭐 상부에서 어떤 설사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예. 사실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판단, 아, 뭐 그럼요. 그죠? 이런 네. 부분, 또 네. 결정 과정에 어떤 고려할 점 뭐 이런 정도의 사실은 뭐 그래서 어떤 이 조직 체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이라키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 조직 관계를 다 무시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조직 관계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회의도 소집하고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조직의 존재 이유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세대는 정말 투명해졌어요. 음. 내가 장관인데 야 이 증거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장관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서욱 장관을 제게서 지켜봤거든요. 진짜 페북에 이 글을 쓴 게 참 미안할 정도인데 서욱 장관은요. 이중사 사건 났을 때도 뭐 이성용 총장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청와대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켜봤죠. 그 다음에 월북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걸 책임을 떠안고 내가 가겠다. 내가 구차해지기 싫다. 더 이상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서욱 장관이 무슨 임기에 연연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서욱이 지시하더라도 회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합참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국방부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들이 또 가서 부하한테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게 탄로가 안 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비공개 서약서에 서명하고 페이스북에 썼으면 서약하고도 이게 오전에 회의를 했는데 오후에 터져갖고 조사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안 조사도. 그만큼 어떤 지시에 의한 왜곡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고요. 지금 오공하고는 전혀 달라서 어떤 이게 은폐가 되고 알게 모르게 잡혀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투명한 사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조직적으로 은폐시키고 이럴 수가 없어요. 예.